자, 한진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HJ중공업이죠. 예, 구 한진중공업. 자, 쭉 어제 잠깐 차익 실현해서 내려오는 듯한, 어제 뭐 조선주들 모두 까기로 다 까버렸으니까요. 예, 남의 새끼도 까고 내 새끼도 까고 그냥 다 같이 까버렸었죠. 이렇게 깠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오늘 다시 또 감아가지고 다시 돌리고 있는데, 어제 앞쪽에서 어제 조선 기자재들을 끌어올렸던 그쪽의 이슈가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정부 정책 여기에서 자, 미국 대사 대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관하고 둘이서 울산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에 이걸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국회 쪽에서 동행할 예정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선소 방문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지 이 이슈 가지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고 날려 들어가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 이거죠, 이거. 이래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중형 조선사를 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미 해군과 함께 요게 MRO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그것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수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이 HJ중공업, 그 다음에 비상장에서인 K중공업, 그리고 또 한지는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K조선은 진해에 있고요. 이제 군함 쪽하고 이제 그쪽이죠. 그리고 이제 군산, 현대중공업의 군산도크, 요게 군산조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본다고 보면 이거는 뭐 현대중공업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 쪽보다는 한진중공업이, 원래 이쪽에 한진이 특수선 군함 쪽이에요. 이게 한진중공업 쪽 같은 경우가 역사가 조금 있는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 고 한진중공업 자리 있던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거기에 헐어버리고선 거기에 이제 새로 뭘 짓는다 그러고 있고, 이제 한진중공업은 자리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PBR이라든가 가치주 설명을 드릴 때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선소가, 그래서 장사가 뭐 한진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죠. 적자에서 시달렸지 않습니까? 10년의 암흑이 있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년간 암흑을 상황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이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를 파냐 이거 안 팔죠. 안 팔기 때문에 실적은 이렇게 계속 까져 내려가고, 실적이 까져 내려가서 주가는 내려가다 하더라도 이게 자산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저 PBR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저 PBR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수들이 가치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상황이 유화가 요즘에 업종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저 여천에 있는 NC 석유화학 단지를 다 팔아버리고 거기다가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겠냐고. 포스코가 철강 경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치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선소를 판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한진중공업이라. 한진중공업이 조선 호황 경기에 이제 요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기 필리핀에 수백에다가 조선소를 갖다 지었었죠. 해외 쪽에다가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선 분야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접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쪽은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접어버리고, 그래서 수빅 조선소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원래 주력하고 있던 특수선 군함 쪽 이쪽으로 집중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사실 실적 안 나옵니다. 이거 아직도 안 나와요. HJ중공업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계속해서 얘기 드린 거지 않습니까? 빅바스로 비용 털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용 사전에 털어버렸기 때문에 흑자전환, 다시 빅바스로 털어버렸다고 흑자전환, 요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빅바스로 털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 55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그 전 분기에 빅바스로 이렇게 비용을 선반영을 해보니까 그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거 실적 믿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YG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빅베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빅베스를 먼저 비용을 털어내버린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종목치를 빼버려가지고 평균치 나눠버리면 실적의 숫자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빅베스 나오는 종목은 그 뒤에 나오는 분기, 직후에 나오는 분기 실적 같은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같은 경우 현재로 친다 그러면 대선 테마 같은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야. H중공업.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참 이게 기대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 해서 이거 핑계로 돼가지고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9% 까버렸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죠.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죠. 이렇다고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테마, 기대 테마, 스테이블 코인 테마 같은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고 있냐라고 하면 이거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서 누가 사냐라면 개인이 삽니다. 이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주가 올라 들어와서 위쪽에서는 단순 쇼커버에 불과한 거고요. 쇼커버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라드니까 숏커버 들어오는 거고 숏커버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샀다가 도로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샀다가 도로 팔아버리고 샀다가 쇼커버 붙여놓고 다시 일부 덜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핵심에서 개인과 더불어 개인들의 이 시세 끌고 나는 이 드라이브를 뒷받침을 해준 데가 있는데 이 뒷받침을 해준 게 이게 기관이었죠. 이 기관인데 자, 저 위에 보시죠. 기관이 매수 단가에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더블 나왔어요. 15,000원. 기간 매수 단가는 평균 7,000원 선이 되고요. 평단이 지금 15,000원에서 더블 선에 들어와서요. 이 정도라 그러면 이건 뭐 목표치 다 발휘한 거예요. 이거 얘가 지금 이 한진중공업이 지금 이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이 밸류에이션을 맞추겠냐 이거를 1조 3천억이나 되거든요. 얘 이익 얼마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기대치 반영하면서 지금 기술적 밴드 최상단까지 다 들어갔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평단 300만 주를 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더블 들어왔고요. 팔죠? 이건 파는 겁니다. 이거는 공매도로 그 하나오션처럼 깔아뭉개는 형태로 진짜 차익 실현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계속 차익 실현하고 개인들은 이거 가지고 계속 당겨야 되는 건데 이거 기대치가 충분히 지금 다 반영된 걸로 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무리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러닝 커넥션으로 보입니다만 러닝 커넥션을 보기 힘들고 이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 경우에 짧은 형태 이건 뭐 거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요런 형태요. 짧게 이렇게 들어가는 둘 중 하나죠. 요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표준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 고점보다 짧은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이거 요 위에 고가 기록는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조선주라 그러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오는 이게 급등을 하면 급등을 할수록 요 위에서 고점을 만드는 구간도 굉장히 짧죠. 이거 굉장히 짧아요. 이런 그림의 형태, 리버설의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즉시 따라 팔고 나와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보다는 지금 가능성이 두 개의 고가의 형태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쌍봉 형태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리버설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가 지금 이익을 충분히 내가지고 개인 툴 들어오는 데다 대고 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깔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형태처럼 지금 이슈가 나오고 강력하게 들어가는 구조라 기존 평균에 나오는 표준 패턴은 이것보다는 앞서 직전에 나왔던 것 같은 내려갔다가 살짝 더 올리고 요렇게 해서 까는 이 쌍봉이거나 혹은 올렸다가 헤드앤숄더로 빠져내려가는 이 형태이거나 합니다. 어느 쪽에 됐건 이 정도로 올라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2,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작년 10월 말에 2,100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16,000원 8배 올라왔습니다. 8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는 어떤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이걸로 내고 있다라는 일말의 그것도 없이 얘도 MRO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 가지고 주가 8배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 그러면 이게 정보선으로 넘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래서 인수를 한다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넘어가더라면 게임 끝이야. 정보선 가면 정보선으로 가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주가 못 가요. 정부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지만 정부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전 같은 애들 정책을 위해서라 그러면 한전 전기요금 인하로 그냥 까버릴 수도 있는 게 정부잖아요.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린 거. 이건 넘어가면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오히려 안 넘어가야 돼요. 한진중공업은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선에 들어가면 정부는 이익을 내는 주체가 아닌데 그냥 미국하고 샤바샤바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니까 짱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고지 군산독구를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팔아? 그거를 현대중공업 미쳤어? 대가리 총 맞았어? 지금 조선 연락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왜 팔아? 그러면 그거 팔고 나면 그럼 현대중공업 어딘가에 다시 또 도크를 조선사를 또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울산에 있는 조선사를 더 이상 크기를 넓히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어디다 지을 거야? 거제도에? 어디다 지어요? 그거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군산조선소 그다음에 정부 정책하고 맞춰가지고 걷다 갖다 지어놓은 건데 그걸 팔고 나면 현대중공업 어디다가? 그럼 결국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사실상 K조선 같은 회사밖에 없어요. 이거 예전에 성동조선 같은 회사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사가지고 지금 바꾸는 거인데 그건 또 계열이 다르니까 안 되고요. 그 정도 K조선 정도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이거 그런 기대로 이렇게 마냥 날아갈 수 있는 종류 형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보셔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수한다. 인수해서 그 한진중공업이 인수 대상에 거론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정책을 위해서 인수를 하는데 얘가 민간 기업이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들어가는 것 아니고 정부 회사한테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고가에 이렇게 고가에 사요? 왕창?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튀겨 올라가지고 한 2조 원 주고 살까요 이거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 이제 먹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눌려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공략을 하셔도 돼요. 단타성으로 공략을 해도 됩니다만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빠져나가겠다라고. 얘네는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만 요게 제한적으로 지금 커버 들어오는 거고요. 제한적으로 앞쪽에도 계속 있어서 이렇게 커버 들어왔다가 팔고 커버 들어왔다가 팔고 커버 들어왔다 팔고 이제 마냥 한없이 지금 쌓아놓기는 어려우니까요. 계속해서 커버 들어왔다 팔고 커버 들어왔다 팔고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있을 뿐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팔겠다 그러고 이제 개인만 사게 되는 거거든. 그 결과 안 봐도 비교 아닙니까? 얘가 무슨 조그만 종소형조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려 떨어진 애들 이제 반대로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자 한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뒤통수 맞으시는 거예요. 더 갈 줄 알았는데 호재 왜 주가가 내립니까? 아니 실적이 서프라이즈인데 왜 주가가 내립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호재가 터졌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에너빌이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데 왜 주가가 폭락합니까?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주 확정을 지었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기관 개개끼 그것만 생각을 하고 뺐다 꼼플리를 생각을 안 하네. 그렇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단타는 칠 수 있는 구간이 될지 몰라도 아직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형태니까 홀딩으로 가지 마시고 단타로 치고 여차하면 빠져나온다. 이런 패턴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나온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단타만 공략을 하시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종목이 조선 같은 경우도 종목이 없습니까? 조선이? 그 조선만 잘 나가는 종목 섹터예요? 방사는, 전력은, 화장품은, 원전은 뭐 종목이 한두 개냐 이거야. 그런 종목들 다 뽑아드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눌려 들어왔을 때 받아가지고 쓸데없이 오버됐을 때 파는 거예요. 이건 조선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같은 거 지금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게 이게 앞서서 이거 들어갈 때 여기 3만원에서부터 스타트 여기 땅 하고 끊었을 때 지금 이거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표가 처음부터 75,000원 제시를 드렸죠. 이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거 기관은 얘네들 보나마나 뻔하게 팔 건데요. 그거 개무시하시고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그냥 사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75,000원 타겟 잡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선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보나마나 또 1000 누를 테니까. FC 다 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쉽게 먹는 걸 다 알려드리는데 왜 쓸데없이 오버에 들어가지고 그러냐고요. 이제 한진중공업의 고가가 이런 형태로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오버돼가지고 빵 치고 들어간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돌리고 떨어지는 요 형태야. 단기 쌍봉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리버설로 떨어지거나 단기 리버설로 이렇게 단기 쌍봉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요 패턴 참고하셔서 한진중공업 매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더 센 종목들 많이 있어요. 센 종목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금 쌩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멀쩡한 종목들 깨트리고 작살내고 이런 것들 지금 넘쳐나잖아요. 이런 거. 주사 먹을 종목들이 깔리고 깔렸어. 그럼 단타주에 칠 종목은 없어요? 위쪽으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넘치고 넘치죠. 왜 없어요? 오늘 같은 것도 지금 OLED 같은 쪽에서 그냥 빡 튀어나오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개별 들어가 보면 오늘도 뭐 지금 셀비온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빡 튀어나오고 여기 ISC는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오전부터 내내 강세인 종목입니다만 바이오 쪽 같은 쪽에서 지금 또 지금 막 튀어나오는 종목들을 막 나오고 있죠. 바이오 쪽에서 지금 여기 인벤티지, 펩트론 쭉 뻗어 올라오고요. 올릭스는 오늘 스타트부터 강했던 종목이고요.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들 제가 나중에 이제 확 잡아 돌려버리고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충분히 저가 떡 들어왔다 들어가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미리 다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이 적구간 여기서 살아라고. 이렇게 쉽게 다 버는 거 이거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데 가서 물리시냐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뒤통수 좀 그만 맞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발.